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리눅스 커널에서 인터럽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리스크5 아키텍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는 시스템 콜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실행 흐름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그리고 또 리눅스 커널에서 크래시가 발생했을 때의 실행 흐름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인터럽트를 리스크5 기반 디바이스 위에서 실행이 되는 리눅스 커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실행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 전체 실행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 전체 구조를 여러분이 큰 그림을 이해하시게 되면은 리스크5 기반의 칩셋을 설계하실 때 인터럽트 컨트롤러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큰 구조가 잡힐 것입니다. 자,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무엇이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인터럽트 컨트롤러는 하드웨어 유닛이라고 볼 수가 있죠. IP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ARM 프로세서에서는 그 GIC라는 Generic Interrupt Controller라는 그 인터럽트 컨트롤러 사용하는데 리스크5 기반에서는요. 두 개의 타입의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존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플랫폼 레벨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코어 로직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처음 이 용어를 보시면 좀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냥 쉽게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칩을 설계하실 때, 칩셋 설계하실 때 여러 그 하드웨어 간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인터럽트를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근데 이 경우에는 많은 경우는 플랫폼 레벨 인터럽트 컨트롤을 사용하셔서 통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어 로직 CLIC 같은 경우는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인터럽트를 유발을 시키는 그런 동작, 그리고 타이머 인터럽트를 처리를 유발하고 싶을 때 요 인터럽트 컨트롤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플랫폼 레벨 인터럽트 컨트롤러를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CLIC를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무엇인가에 대한 사실 의문이 여러분 먼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인터럽트 컨트롤러는요, 여기 왼쪽에 페리페럴 이렇게 디바이스가 있죠. 이게 뭐 터치, 키보드, 뭐 MMC 1, MMC 0, 뭐 이런 이더넷, 뭐 캣, 뭐 이런 페리페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페리페럴 디바이스를 설계할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인터럽트를 사용해서 이 페리페럴 디바이스와 이런 CPU, 프로세서 간의 통신을 하도록 대부분 설계를 합니다. 조금 더 덧붙여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페리페럴 디바이스를 설계할 때 인터럽트를 고려해서 설계하고요. 두 번째로는 I2C라든가 SPI라든가 UART 이와 같은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여러 CPU와 통신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업계에 뭐 SOC라든가 칩셋 업체는요. 대부분의 경우 I2C, SPI, UART 이런 인터페이스를 기본적으로 다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럽트 컨트롤러를 기본적으로 다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양한 MCU라든가 SOC 칩셋의 다이어그램을 다 봤는데 저는 단 한 번도
I2QC가 없는 칩셋, I2QC 인터페이스가 없는 칩셋, SPI가 없는 칩셋, UART가 없는 칩셋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인터페이스가 없다면 그 칩셋은 잘못 설계했다. 이 정도까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없는 칩셋이 있는가?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없으면 그 칩을 제대로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 다양한 관점으로 인터럽트 컨트롤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요 내부를 뜯어보면 자 PLIC 좀 내용을 조금 설명드릴 텐데요. 이 PLIC 내부에는 이제 게이트웨이라는 하드웨어 유닛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냐면 PLIC 코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자르면요. 게이트웨이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이 페리페럴 디바이스에서 전달이 되는 신호 있죠. 인터럽트는 신호거든요. 인터럽트란 신호를 PLIC의 어떤 스펙에 맞게 이렇게 인터럽트 신호를 받아서 이를 물리적인 인터럽트 시그널을 받아서 이를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닛이 이 게이트웨이이고요. 그리고 PLIC 코어 같은 경우는 인터럽트 간의 우선순위라든가 그리고 인터럽트를 어떤 CPU 코어로 이제 라우팅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정보까지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RISC-V 프로세서에게 인터럽트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유닛입니다. PLIC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RISC-V 레퍼런스 문서를 보시게 되면은 이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레지스터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RISC-V 기반의 칩셋 위에서 그냥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하신다면, 즉 RISC-V 기반의 칩셋을 다른 칩셋 업체가 이미 설계를 했어요. 이 조건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하시게 된다면 전체 실행 흐름을 한번 파악을 하시고 RISC-V 프로세서에서는 인터럽트가 이렇게 처리가 되는구나 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RISC-V 기반에서 칩셋을 설계를 하시게 되면은 이 세세하게 PLIC의 구조가 무엇인지 CLIC의 구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와 같은 하드웨어 유닛 사용을 해서 여러분이 칩셋을 설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실행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페리페럴 디바이스에서 인터럽트를 다 유발을 하게 되면 인터럽트를 물리적인 인터럽트 시그널을 받아서 이를 처리하는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바로 PLIC인데, PLIC에서 뭐 여러 인터럽트 간의 신호라든가 혹은 우선순위를 잘 고려해서 이렇게 RISC-V 프로세서에게 인터럽트를 라우팅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RISC-V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인터럽트 컨트롤러를 통해서 인터럽트가 유발을 했다는 그런 정보를 신호로 하드웨어 레벨에서 신호로 이제 알아차리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이건 칩셋 레벨에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인터럽트가 바로 이렇게 신호가 전달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CPU 프로세서가 인터럽트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현재 인터럽트를 바로 처리할 수 있는지, 사실 그 조건에 따라서 컨트롤러가 인터럽트가 라우팅했다는 정보를 알려주게 되면은 사실 인터럽트가에 대한 그 처리가 약간 펜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칩셋 설계 관점으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그 인터럽트가 유발이 되게 되면 소프트웨어는 실행하던 동작을 멈추고 바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인터럽트 핸들러로 점프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칩셋 설계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인터럽트가 유발이 됐다는 사실을 인터럽트 컨트롤러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더라도
그렇더라도 바로 무조건 바로 그 RISC-V 프로세스가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떤 인터럽트가 있는데 이 인터럽트가 슈퍼바이저 모드에서만 처리가 될 수 있는 인터럽트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소프트웨어가 머신 모드에서 돌고 있어요. 그러면 자, 머신 모드에서 코드가 돌고 있는데 이 바로 인터럽트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처리가 될 수는 없죠. 이런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가 머신 모드에서 슈퍼바이저 모드나 유저 모드로 이제 실행 흐름이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인터럽트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CPU 프로세서에게 인터럽트가 발생했어요 라고 하면 최대한 빨리 인터럽트에 대한 처리를 하는데, 근데 무조건 인터럽트가 유발이 됐다는 정보를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알려준다. 그리고 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뭐 100% 인터럽트에 대한 처리를 시작한 건 아니다. 왜 그러냐? RISC-V 프로세서 위에서 어떤 소프트웨어가 머신 모드에 실행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인터럽트가 슈퍼바이저 모드에서 처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설명드릴 텐데요. 인터럽트 컨트롤러에서 인터럽트가 유발이 됐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은 RISC-V 프로세서는 내부에서 익셉션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자, RISC-V 아키텍처에서 자, 익셉션의 종류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려면 이 RISC-V 레퍼런스 문서에 있는 요 내용 익셉션 코드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뭐 인터럽트 익셉션 코드라는 게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그 이제 익셉션이 유발이 되게 되면 RISC-V 프로세서에서 S코즈 레지스터나 M코즈 레지스터에 요 값을 써줘요. 어떻게요? 하드웨어적으로 써주게 됩니다. 일단 익셉션이 유발이 돼서 그 프리빌리지 모드가 슈퍼바이저 모드로 바뀔 때는 S코즈 레지스터, 혹은 익셉션이 유발이 돼서 프리빌리지 모드가 머신 모드로 바뀔 때는 M코즈 레지스터에 요 값을 써주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좀 애매하게 적혀 있는데 인터럽트가 여긴 제로고 인터럽트가 1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64비트 기반의 그 환경에서 보게 되면 가장 높은 비트 63번째 비트가 1이면 인터럽트가 유발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63번째 비트가 제로인 경우에는 인터럽트가 아니라 이와 같은 타입의 익셉션이 유발이 됐다. 메모리 오버트 타입의 익셉션이 유발이 됐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익셉션 코드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인터럽트가 유발이 되게 되면 RISC-V 프로세서에서는 S코즈 레지스터의 가장 높은 비트 64비트 기반으로 보면 63번째 비트를 1로 설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플랫폼 레벨 인터럽트 컨트롤을 통해서 인터럽트가 유발이 된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익셉션 코드가 슈퍼바이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슈퍼바이저 타임 인터럽트, 슈퍼바이저 익스터널 인터럽트가 있는데 이제 9번으로 뜨게 됩니다. 요 슈퍼바이저 익스터널 인터럽트는 플랫폼 레벨 인터럽트 컨트롤러 처리를 하게 되고요. 슈퍼바이저 타임 인터럽트, 슈퍼바이저 소프트 인터럽트는 이제 요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따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뭐 여러분과 함께 RISC-V 아키텍처 기반으로 이렇게 그 인터럽트 컨트롤러와 그 인터럽트가 RISC-V 프로세서에게 전달하는 요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요 정도 끊고요. RISC-V 아키텍처 프로세서 기반으로 자 이제 인터럽트가 유발했을 때 실행 흐름을
이제 이 그림과 함께 또 설명을 또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